오늘 2부가 바쁩니다. 정청래 의원이 직접 나오시는 바람에 순서들이 다 줄어가지고 자 악마에서 언니로 바뀐 양지열 변호사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뭐 성전환도 아니고 그게 뭐예요? 악마에서 언니로 갑자기. 아니 악마가 꼭 남성이라는 법이 있습니까? 아침부터 당했네. 오늘은 당하지 않으리라 그렇게 굳은 결심을 하고 졸고 언니 악마로 해요. 그럼 언니 악마. 자, 오늘은 이겁니다. 갑자기 홍준표 대표가 좀 시간이 없어서 앞부분 정리하면 홍준표 대표가 서청원 의원 간에 한판 싸움이 벌어졌어요. 네. 초반에는 이거 약속 대련인가? 뭐 이런 또 한 번 이런 의혹도 있고 지금도 완전히 그런 욕을 완전히 실 수는 없는데 여하간 이게 처음엔 약속 대련했다 하다가 약속 대련이었을 지언정 지금은 짠만 내려고 했잖아. 좀 꺼냈던 그 무기들이 손으로 치는 게 아니라 좀 흉기를 가지고 때리는 정도가 됐죠. 다른 게 아니라 홍준표 대표가 지금도 재판이 계속 중인데 상당히 많은 분들이 잊어먹기 쉬운데 그 성완종 리스트였죠. 2015년도에 고 경남기업 회장이 스스로 목숨을 끊으면서 남겼던 리스트에 한 사람이 이제 홍준표 대표고 1억 원을 줬다라는 내용이 있었고 여기까지 다 알아요. 다 알고 오케이. 그러면 왜 1심에서는 유죄가 됐는데 이게 이제 무죄가 2심에서 돼가지고 1심에서는 이렇게 대법원에 가 있자 지금 말이죠. 왜 지금, 일단 문제가 된 게 1심의 설명을 드리면 홍준표 대표가 그때 특별수사팀에서 그 몇 안 되는 기소 대상 중에 하나였던 이유가 증거들이 좀 나왔었는데 그중에 대표적인 게 성완종 회장으로부터 돈을 받아서 전달해 줬다는 윤승모 씨 당시 경남기업 부사장이 돈의 전달자가 내가 있었던 줬다고. 거예요. 그리고 사건이 터지자마자 바로 이틀 뒤인가 인터뷰를 해서 사실 그런 일이 있었다고까지 고백도 해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별수사팀도 바로 수사에 착수했고요. 그때 경남기업에서 9,400만 원 실제로 인출돼 있었고 그다음에 윤승모 씨의 부인이 그때 국회에 데려다 줬다라는 얘기도 있었고 가장 심각한 거는 홍준표 대표의 측근들이 이 윤승모 씨에게 전화를 걸어서 다른 사람이 받은 걸로 해라라는 식으로 회유했다는 녹취록까지 나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많은 간접 증거들이 있었고 결정적으로 그때 일에 대해서 윤승모 씨도 상당히 자세하게 기억을 하고 있어서 성완종 고 회장이 남긴 녹취록도 증거 능력이 있고 신빙성도 있고 윤승모 씨의 얘기도 맞는 것 같다라고 해서 1심은 1년 6개월 유죄를 선고를 했고요. 그런데 항소심에 가는데 다른 건 다 똑같아요. 다른 것도 똑같은데 이 윤승모 씨의 진술에 대해서 사실 1심 때부터 시도가 있었는데 계속 좀 기억이 완전하냐를 가지고 문제를 삼습니다. 4년 5년 전이기 때문에 윤승모 씨도 그 얘기를 해요. 나도 잘 모르겠다 어떤 거는. 이제 돈을 내가 어디 가서 전달했다는 건 알지. 예를 들어서 일시라든가 뭐 디테일에 좀 다른 부분이 있다. 그러니까 국회에서 법원에서 국회 현장 검증까지 가서 2011년도 그러니까 돈을 줬던 시점쯤에는 국회가 공사를 했다고 하는데 당신 그거 기억하고 있느냐. 기억 안 난다. 그것까지는. 그런 얘기들이 몇 개 나오니까 법원의 최종 항소심의 판결이 이렇게 나온 겁니다. 검찰에서 주장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기억을 하고 있는데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기억을 잘 못하고 있는 걸로 봐서 이 사람을 잘 말을 믿을 수가 없다. 그러니까 이제 돈을 전달했다고 하는 당사자의 진술의 신빙성을 2심에서 문제 삼아서 무죄를 낸 겁니다. 그렇죠. 내용은 똑같아요. 뭔가 새로운 증거가 나왔다는 게 새로운 증거가 나온 게 아니라. 근데 제가 이제 이렇게 자세히 말씀드린 거는 주변 간접 증거들은 많은데 가장 직접적인 증거라고 꼽히는 진술이 뒤바뀐 게 아니라 그거를 믿을 수 있냐 믿을 수 없냐만 판단이 달라진 거예요. 그렇죠. 뭐 그건 이제 사법부가 판단을 했고요. 그래서 대법원에 갔는데 대법원은 증거를 안 따지니까 법리만 따지니까 여기서 근데 법리만 따졌을 때 지금 새로운 정황이 이제 등장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국민의당 이용주 의원도 등장했고 서청원 의원도 등장해가지고 뭐 있다. 먼저 나온 게 순서도 이겼어요. 이거는 먼저 서청원 의원이 내가 당시에 홍준표 대표가 나에게 윤승모 씨 입을 다물게 해달라고 부탁했던 증거가 있노라 라고 얘기하니까 홍준표 대표가 맞받아쳤죠. 나 그거 4월 18일 날 전화한 거다. 이 4월 18일이 무슨 날이냐면 성완종 회장이 목숨을 끊은 게 4월 9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언론 인터뷰만 했었지 본격적인 수사나 재판이 있기 전이에요. 네. 그러니까 언론 인터뷰에서 나는 재판 이루어지기 전에 왜 나갖고 그러냐고 항의한 거다. 뭐 신문사 하나 가가지고 왜 이상한 인터뷰하냐 이거를 항의를 했다라고 홍준표 대표는 반박을 했는데 거기까지가 1라운드고 갑자기 국감장에서 이용주 의원이 국민의당 이용주 의원이 내가 녹취록을 갖고 있노라. 그런데 거기에는 진술을 번복해달라고 항소심에서 진술을 번복해달라고 요청을 했다라는 내용이 들어있다는 겁니다. 돈을 전달한 사람들, 네. 전달한 분의 진술을 번복해달라는 본인에 대한 구명 로비를 했는데 거기에 대한 녹취 파일인지 녹취록인지 뭔지는 모르겠어요. 네. 뭔지 모르겠는데 있다라고 이제 나는 갖고 있는데 왜 검찰은 안 갖고 있냐라고 또 검찰을 뜬금없이 쪼는데 이게 어디서 왔을까요? 그거 어디서 왔는지도 그렇게 여기서는 그걸 따질 일이 아닌데 저는 이제 보다가 너무 황당하죠. 어디서 왔을까 궁금합니다. 서청원 의원이 녹취록을 가지고 있을 수는 있어요. 2014년, 2015년은 당연히 뭐 스마트폰 같은 거 다 쓸 때니까 녹취 쉽게 될 때 아니겠습니까? 근데 서청원 의원이 가지고 있을 수도 있지만 이용주 의원이 어떻게 그걸 무슨 인연이 있었어요? 서청원 의원하고 이용주 의원 사이의 관계가 아무 연결고리가 없어요. 어디 뭐 별도의 루트를 통해서 별도의 파일을 받았을 수도 있고요. 그렇죠. 이용주 의원이 근데 검찰 출신이라고 해서 그걸 가졌다? 그럼 검찰이 가지고 있어야 되겠죠. 그게 안 나오는 검찰에서 나왔나? 아니면 근데 그게 만약 검찰에 있었는데 그거를 법정에 제출하지 않았다면 그것도 문제고요. 근데 여하가 있다는 거예요, 지금. 있다고 가정을 하면 이게 뭐가 달라지냐면 진술을 근데 문제는 윤승모 씨가 번복을 안 했어요. 안 했죠. 끝까지 나는 줬노라라고 내가 처벌을 받더라도 나는 준 걸 인정할 수밖에 없다라고 근데 얘기를 했어요. 이런 게 있는 거죠. 뭐냐면 홍준표 대표가 돈을 받은 게 사실이기 때문에 그 진술을 뒤집어 달라고 그게 안 뒤집으면 왜 내가 해야 될 얘기를 다 하세요? 아 그래요? 예. 하세요. 아까 얘기를 했잖아요. 홍준표 대표의 측근들이 전화를 가서 다른 사람에게 줬다라고 진술을 해달라고 부탁한 내용이 있는데 거기에 홍준표 대표 본인마저 그렇게 부탁을 했다라면 이건 아무래도 뭔가 캥기는 게 있으니까 이런 게 아니냐라고 심증을 가져갈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죠. 대법관들의 심증 이거 돈 받은 거 맞는 것 같은데 하는 그러니까 다시 한번 재판을 다시 한번 꼼꼼하게 따져봐라라고 항소심으로 되돌려보낼 가능성이 생기는 거죠.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왜 이렇게 우리 국회의원들은 전부 다 법 이런 건 다 필요 없나 봐요. 이게 이 폭로를 한 사람들도 생각해 보면 이 법적으로 중요 사건의 증거가 될 수 있다는 걸 가지고 있다라고 하면서도 검찰에 내겠다는 얘기는 안 하시고. 아니 그거는 이제 결정적으로 자기가 돋보일 때 혹은 이 국면이 이게 정치권이라는 게 정말 명백한 주장을 한 것 같은데 또 다른 정반대에서는 그게 말도 안 되는 주장이라는 걸 제법 그럴듯하게 주장해가지고 물타기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결정적 국면에 등장하려고 하시는 거라고 봅니다. 이용주 의원이. 사법적인 처리를 더 우선으로 해줬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서청원 의원 같은 경우도 만약에. 그래서 변호사들이 안 되는 거예요. 뭘 안 돼요. 정치를 하면. 그래 정치 안 할게요. 법이 더 중요하지. 지금. 하여튼 그렇습니다. 나오긴 나올 거라고 보는데 별게 아닐 수도 있어요. 파일이 들어보니. 사실 들어보면 별거 아닐 수도 있죠. 근데 어쨌든 초반부터 홍준표 대표가 그렇게 여러 번에 걸쳐 전화를 했다면 지금 이용주 의원이 말이 사실이면 6입니다. 두 번 전화를 한 거죠. 최소한. 최소한 2번 전화한 거잖아요. 그게 만약에 사실이라면 이용주 의원의 말이 그리고 실제 그런 물증이 있다면 홍준표 대표는 위기에 처해야 됩니다. 사법적인 걸 그러니까 사실 정우택 원내대표도 이거 대표 자리가 위험할 수도 있다라고 해서 살짝 발을 빼는 상황이 돼버렸잖아요. 지금. 양지열 변호사였습니다. 고맙습니다. 증거들이 있었고 결정적으로 그때 일에 대해서 윤승모 씨도 상당히 자세하게 기억을 하고 있어서 성한종 고 회장이 남긴 녹취록도 증거 능력이 있고 신빙성도 있고 윤승모 씨의 얘기도 맞는 것 같다라고 해서 1심은 1년 6개월 유죄를 선고를 했고요. 그런데 항소심에 가는데 다른 건 다 똑같아요. 다른 것도 똑같은데 이 윤승모 씨의 진술에 대해서 사실 1심 때부터 시도가 있었는데 계속 좀 기억이 완전하냐를 가지고 문제를 삼습니다. 4년 5년 전이기 때문에 윤승모 씨도 그 얘기를 해요. 나도 잘 모르겠다 어떤 거는. 이제 돈을 내가 어디 가서 전달했다는 건 알지. 예를 들어서 일시라든가 뭐 디테일에 좀 다른 부분이 있다. 그 국회에서 법원에서 국회 현장 검증까지 가서 2011년도 그러니까 돈을 줬던 시점쯤에는 국회가 공사를 했다고 하는데 당신 그거 기억하고 있느냐. 기억 안 난다. 그것까지는. 그런 얘기들이 몇 개 나오니까 법원의 최종 항소심의 판결이 이렇게 나온 겁니다. 검찰에서 주장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기억을 하고 있는데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기억을 잘 못하고 있는 걸로 봐서 이 사람을 잘 말을 믿을 수가 없다. 그러니까 이제 돈을 전달했다고 하는 당사자의 진술의 신빙성을
2심에서 문제 삼아서 2015년대 고 경남기업 회장이 스스로 목숨을 끊으면서 남겼던 리스트에 한 사람이 이제 홍준표 대표고 1억 원을 줬다라는 내용이 있었고 여기까지 다 알아요. 다 알고 오케이. 그러면 왜 1심에서는 유죄가 됐는데 이게 이제 무죄가 2심에서 돼가지고 1심에서는 이렇게 대법원에 가 있자 지금 말이죠. 왜 지금, 일단 문제가 된 게 1심의 설명을 드리면 홍준표 대표가 그때 특별수사팀에서 그 몇 안 되는 기소 대상 중에 하나였던 이유가 증거들이 좀 나왔었는데 그중에 대표적인 게 성한종 회장으로부터 돈을 받아서 전달해 줬다는 윤승모 씨 당시 경남기업 부사장이 돈의 전달자가 내가 있었던 줬다고. 거예요. 그리고 돈 사건이 터지자마자 바로 이틀 뒤인가 인터뷰를 해서 사실 그런 일이 있었다고까지 고백도 해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별수사팀도 바로 수사에 착수했고요. 그때 경남기업에서 9,400만 원 실제로 인출돼 있었고 그다음에 윤승모 씨의 부인이 그때 국회에 데려다 줬다라는 얘기도 있었고 가장 심각한 거는 홍준표 대표의 측근들이 이 윤승모 씨에게 전화를 걸어서 다른 사람이 받은 걸로 해라라는 식으로 회유했다는 녹취록까지 나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많은 간접 오늘 2부가 바쁩니다. 정청래 의원이 직접 나오시는 바람에 순서들이 다 줄어가지고 자 악마에서 언니로 바뀐 양지열 변호사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뭐 성전환도 아니고 그게 뭐예요? 악마에서 언니로 갑자기. 아니 악마가 꼭 남성이란 법이 있습니까? 아침부터 당했네. 오늘은 당하지 않으리라 그렇게 굳은 결심을 하고 졸고 언니 있었는데. 악마로 해요. 그럼 언니 악마. 자 오늘은 이겁니다. 갑자기 홍준표 대표가 좀 시간이 없어서 앞부분 정리하면 홍준표 대표와 서청원 의원 간에 한판 싸움이 벌어졌어요. 초반에는 이거 약속 대련인가? 뭐 이런 또 한 번 이런 의혹도 있고 지금도 완전히 그런 욕을 완전히 질 수는 없는데 여하간 이게 처음엔 약속 대련했다 하다가 약속 대련이었을지언정 지금은 야 잼만 내려고 했잖아. 좀 꺼냈던 그 무기들이 손으로 치는 게 아니라 좀 흉기를 가지고 때리는 정도가 됐죠. 다른 게 아니라 홍준표 대표가 지금도 재판이 계속 중인데 상당히 많은 분들이 잊어먹기 쉬운데 그 성한종 리스트였죠. 2014년도에 2010서 무죄를 낸 겁니다. 그렇죠. 내용은 똑같아요. 뭔가 새로운 증거가 나왔다는 게 새로운 증거가 나온 게 아니라. 근데 제가 이제 이렇게 자세히 말씀드린 거는 주변 간접 증거들은 많은데 가장 직접적인 증거라고 꼽히는 진술이 뒤바뀐 게 아니라 그거를 믿을 수 있냐 믿을 수 없냐만 판단이 달라진 거예요. 그렇죠. 뭐 그건 이제 사법부가 판단을 했고요. 그래서 대법원에 갔는데 대법원은 증거를 안 따지니까 법리만 따지니까 여기서 근데 법리만 따졌을 때 지금 새로운 정황이 이제 등장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국민의당 구명주 의원도 등장했고 서청원 의원도 등장해가지고 뭐 있다. 먼저 나온 게 순서도 이겼어요. 이거는 먼저 서청원 의원이 내가 당시에 홍준표 대표가 나에게 윤승모 씨 입을 다물게 해달라고 부탁했던 증거가 있노라 라고 얘기를 하니까 홍준표 대표가 맞받아쳤죠. 나 그거 4월 18일 날 전화한 거다. 이 4월 18일이 무슨 날이냐면 성한종 회장이 목숨을 끊은 게 4월 9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언론 인터뷰만 했었지 본격적인 수사나 재판이 있기 전이에요. 그러니까 언론 인터뷰에서 나는 재판 이루어지기 전에 왜 나갔고 그러냐고 항의한 거다. 뭐 신문사 하나 가가지고 왜 이상한 인터뷰하냐 이거를 항의를 했다라고 홍준표 대표는 반박을 했는데 거기까지가 1라운드고 갑자기 국감장에서 이용주 의원이 국민의당 이용주 의원이 내가 녹취록을 갖고 있노라. 그런데 거기에는 진술을 번복해달라고 항소심에서 진술을 번복해달라고 요청을 했다라는 내용이 들어있다는 겁니다. 돈을 전달한 사람들 전달한 분의 진술을 번복해달라는 본인에 대한 구명 로비를 했는데 거기에 대한 녹취 파일인지 녹취록인지 뭔지는 모르겠어요. 뭔지 모르겠는데 있다라고 이제 나는 갖고 있는데 왜 검찰은 안 갖고 있느냐라고 또 검찰을 뜬금없이 쪼는데 이게 어디서 왔을까요? 그거 어디서 왔는지도 그렇게 여기서는 그걸 따질 일이 아닌데 저는 이제 보다가 너무 황당하죠. 어디서 왔을까 궁금합니다. 서청원 의원이 녹취록을 가지고 있을 수는 있어요. 2014년, 2015년은 당연히 뭐 스마트폰 같은 거 다 쓸 때니까 녹취 쉽게 될 때 아니겠습니까? 근데 서청원 의원이 가지고 있을 수도 있지만 이용주 의원이 어떻게 그걸 무슨 인연이 있었어요? 서청원 의원하고 이용주 의원 사이의 관계가 뭐 연결고리가 없어요. 어디 뭐 별도의 루트를 통해서 별도의 파일을 받았을 수도 있고요. 그렇죠. 이용주